그냥 기록하겠습니다. 어, 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이 생존 독서의 그 세 가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책을 만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관련돼 있는 선배들이나 전문가로 추천받는 거. 또 한 가지는 그게 안 되면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점에 가서요. 교보나 이런 대형 서점에 가서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그 중에서 키워드로 찾아서 베스트셀러인 거. 최근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최소한도 뭐 6개월, 1년 아니면 스테디셀러면 더 좋고 그런 것 중에서 책을 고르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자는 왜 이런 본계적이 그래요. 본계적의 그 주요 내용이 책 한 권이나 내가 읽은 파트에서 한 페이지면 그 한 페이지에서 한 문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본 거예요. 깨는 그 안에서 저자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질문하고 저자는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썼을까? 왜 그렇게 쓰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독자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 한 문장을 택했지? 이 한 문장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지? 이런 것이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면 어떤 거를 적용할 건가? 그래, 이 책에서 저자가 이 성철 스님이 그 정호승 시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호승 시인이 성철 스님 기자로다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으니까 야, 그 뭐 하는데 힘들게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냐? 한두 장만 찍으면 되지. 그랬더니 저기 정호승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그래? 그러면 최소한 천장은 찍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정우승 시인이 뒤돌아야 천장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결국 천장이라는 거는 그만큼 정성을 들이라는 거. 우리 저 불교에서 보면 이게 천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처럼 그런 정성을 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정호승 시인은 그랬어요.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나는 시를 한 편을 써도 1,000번을 써야 되겠다.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1,000번의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했다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 커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오늘부터는 나는 최소한도 내 건강을 위해서 신발을 신고 대문을 열고 대문 밖에 나가는 것까지는 최소한 하겠다. 문을 열고 닫는 거라도. 이런 게 이제 적용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인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이런 질문하고 적용을 했을 때 나한테 변화된 거는 무엇인지 내한테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생탄나비에서 보면 사실은 토요일 날 가지고는 그거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근데 매일 아침에 저희가 네 쪽, 다섯 쪽, 적게는 세 쪽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내용을 나누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시간에 각자 자신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읽다 보면 어 내가 처음 결혼해서 생활했을 때의 그 상황들이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더 지혜롭게 그렇게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막 던지면서 나누거든요. 그것이 나를 만나는 되게 좋은 어, 기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계적이라는 걸 통해서 블로그에 기록하는 거 거기서 끝나질 않고 우리는 매일 아침에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해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한테 철학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네가 뭔가를 인풋을 해가지고 그것을 뇌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웃풋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저는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쳤고 요구를 했어요. 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뭔가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내 그가 가공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의 생각을 나의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결국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이런 그 이야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펼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러 다녔는데 그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시키냐 이런 걸로다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제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등학교 때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제가 정말 좋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그 수업을 해봤는데 그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책을 만나고 저자를 만나고 나를 만나고 내가 독서를 통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단계를 거치면 될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저의 과정들이 다 녹아나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적어놨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말로 표현하는 독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독서를 하면 반드시 아웃풋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독서와 글쓰기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은 사실은 맨 앞에 그 스리원 독서법하고 이 독서와 글쓰기가 인생을 바꾼다 요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카톨릭 대학교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독서법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카톨릭 대학교 병원 그 직원들 대상으로 요걸 가지고 두 개를 뭉쳐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책을 읽어도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는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놨어요. 말하기까지는 안 넣어놨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글쓰기와 거기에 플러스 말하기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매일 아침 낭독 독서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10분 정도 낭독을 하고요. 그걸 갖고 우리 생각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인문학 독서로 해서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인문학을 가지고 이번 달에 한번 읽어보고 인문학은 이렇게 좀 다가가는구나 라고 느끼시고요. AI 시대에 이 이성 작가가 어, 생각하는 인문학전에 이 사람이 독서 천재가 된 홍대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뒤에 인문학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걸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에서 인문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보자, 중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나눠놓고 그거에 조금 더 깊이 있는 판이 생각하는 인문학이에요. 그리고 AI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인문학을 읽어야 합니다. AI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문학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에이트라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지금 사람들이 지금 AI 시대에 지금 이제 뭐 우리 챗GPT가 나와가지고 삼성의 S24는 AI 폰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최초의 AI 폰이라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시대. 지금은 삼성폰 가지고 다니면서 상대편하고 이야기할 때 통역이 얘가 폰이 바로 해주잖아요. 말을 하면 얘가 바로 말을 해줘 상대편 말을 바로 들어서 통역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통역사를 안 데리고 다녀도 일반 진짜 중요한 그런 게 아니면 얘가 몇 개 국어는 통화를 통역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내가 AI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수정 작가는 인문학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작년에 그 농협대 학생들을 가지고 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어떤 거를 우리가 학생들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강의를 그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네 편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첫 편에는 그 인공지능하고 챗GPT에 대해서 이거를 배워야 된다. 이것은 어떠한 거고,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져갈 게 뭐고, 이런 이야기를 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썼냐면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빅데이터를 알지 못하고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거 노하우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세상에 지금은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서 가공해서 내가 활용하느냐, 응용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데이터 관리를 어, 제대로 하고 빨리 해서 새로운 뭔가를 끄집어낸 애들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클라우딩 서비스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네이버 블로거도 클라우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줌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휴대폰하고 관련돼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저장을 내 저장소가 아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저장소를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딩 서비스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 연배에서는 옛날 하이텔 쓰고 천리안 쓰던 하이텔 천리안 들어보셨죠? 이것을 쓰던 세대들은 뭐냐면 내가 컴퓨터 옆에 하드웨어 옆에 하드를 갖다 넣고 서버를 내가 가지고 돌렸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는 저도 구글에 100기가짜리를 써요. 매월 2,400원 내고. 그걸 통해서 매월 2,400원 내면 1년 해봤자 3만 원이 채 안 돼요. 3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나는 100기가를 쓴다. 근데 1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 살려면 10몇만 원 들어가야 됐어요. 지금은 엄청 또 싸졌지만 그때 초창기에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면 10몇만 원 되면 내가 5년, 6년을 써도 그거를 계속 안에서 무거운 걸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가면 살아야 되는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강의를 대면으로 한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한 6편 정도를 보내준 것 같아요. 4차 산업시대에 학습자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걸 했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하면 저도 이성 작가처럼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사실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강의가 그런 이야기로 귀결되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어서 제가 아마 오프라인에서 했었으면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을 이번 올해는 하나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 방정식은 작은 일을 꾸준히 완성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도 어느 책인가 아마 제가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꾸준히 완성하는 게 성공하는 거다. 이 꾸준히 완성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1만 시간 법칙이죠. 이 작은 일을 꾸준히 완성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올해 한번 다시 읽으려고 하는 스몰빅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이민규 교수님의 실행이 답이다에도 나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책에도 그 일들이 나와 있어요. 목표를 잘게 쪼개서 그거를 꾸준히 해라. 스몰빅은 작은 목표를 잘게 쪼개서 매일같이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 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공식을 한번 해봤어요. 독서를 실행이 더하기가 아니라 저는 곱하기로 했어요.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제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해놨어요. 더하기면 독서만큼만 있으면 성과가 나요.
근데 곱하기로 하는 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매일같이 작은 일을 실행하고 꾸준히 반드시 될 때까지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책을 선정 도서를 제가 1월 거를 2월로 바꿨어요. 그래서 생각 정리 스킬, 생각하는 인문학 이거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 달에 스몰빅을 할 거라고 인문학 쪽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요. 언어를 디자인하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이분의 온라인 강의 들어갔다가요. 뭔가 질문하고 제가 거기에서 선정이 됐어요. 막 그 하라를 때 해가지고 선물 받은 책인데 내용이 되게 좋은 책이라서 네, 같이 읽고요. 4월 달에는 카네기 인간관계론하고 갈매기의 꿈을 한번 다시 얇지만 저거는 우리 독서 모임에 좀 나눠보려고요.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5월 달에는 다시 생각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생각 정리를 해서 스피치하고 연결을 시킬 건가. 그리고 부모 인문학 수업은 우리 임효 그 원장님이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6월부터는 제가 다 안 채워놨는데 이게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가 되는 스토리하고 읽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복주한 작가의 세 번째 책 요거를 해서 올해는 생각 정리 관련돼 있는 책을 세 권 정도 읽어서 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비즈니스에 연결해 봐야 될지라는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잠깐 한번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이미옥 선생님. 응? 아, 이야기 했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인문학 쪽으로 좀 가니까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 저도 자기 개발서 위주로 읽다가, 인문학 읽으니까 새로운 맛을 느끼고 매력에 빠져서 또 독서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은 정말 꾸준하게 해라. 작은 것의 성공을 맛을 느껴라. 또 1만 시간의 법칙. 저도 이제 그런 걸 조금 느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음, 지금까지 했는 게 1만 시간이 넘어지 싶은데, 교수님. 그래서 그렇죠? 네. 뭔가, 막 뭐가 나오려 그러고, 뭐가 막 이글거리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책도 한 권 두고 쓰고 이제 모다 보니까 열 몇 건이 되니까, 기록의 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막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그래서 너무 여기 빠져들어갖고 막 남편이 옆에서 투덜거리 섞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정도로 진짜 미쳐 있었나. 그래갖고 학원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책을 어떤 거 읽어야 될지 좀 독서 리드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독서 모임 이름도 하나 정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리드 해주고 그다음에 줌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게 쟤를 보고 아, 있었, 쟤를 보고 축하드립니다. 있었는데, 예. 그래서 독서 모임 이름은 뭐로 정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요즘에 내가 그걸 지금까지 계속 피해 왔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기회가 주는 건 이제 피해갈 수 없다. 이제 자신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음, 항상 그 진짜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했는 게 보람이 이런 거라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우리 김혜지 소장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아직은 어떻게 토요일날 운영하시는지 상세하게는 몰라서 잘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배송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이명혁 선생님이 이제 닉네임이 희망 메신저고, 그리고 감성 작가거든요. 그걸 또 연결해서 그런 쪽의 독서 모임을 하도 되지 않을까. 지영민에게 희망을 주고 감성을 건드리는, 예, 그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 책이 어, 그,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1번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책 갖고 계신 분들. 들은 오늘 책을 저번에 한다 걔가 빌리 와갖고, 네. 도서관에 빌리 와가 오늘 갖다 주러 가가지고 다시 빌리 왔어요. 예, 예. 음, 빌려왔어도 괜찮고요. 네네, 다시 또 빌리 왔어요. 갖고 예, 있습니다. 우리 이용규 선생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네, 예, 예,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성덕 선생님도? 생각 정리 스킬인가요? 네, 네, 생각 정리 스킬. 네, 준비했어요. 네네네. 새로운 책, 새로 나온 책을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제가, 그, 저는 다른 것보다 1차적으로, 제 옛날 버전 책을 보면 4번, 생각 정리 원리를 이용하라. 요 부분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그, 보면 믹스, 생각 정리 원리를 세 가지로 몇,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세 장인데요? 가지로. 저는, 그게 저는 큰 책이거든요. 46쪽 생각정리 원리를 이용하라. 2의 4, 2의 제2장의 2의 4. 예, 4번째, 예, 네 번째, 음, 제2장의 2장 근본적으로 생각 정리를 못하는 이유, 네네네. 그거의 네 번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 책도요, 목차가 똑같아요. 제가 네네, 해보니까 예, 찾았습니다. 목차가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 전두엽이 좋아하는 생각 정리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라고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내로 발산하고 좌내로 수렴하라.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거를 갖다가 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막 나열해 놓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한다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나열한 거를 카테고리별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는 거지. 분류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별로 나열할 수도 있고요. 업무 꼭지별로, 생각의 꼭지별로, 카테고리별로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하는, 그거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나열하는 생각 정리 도구를 13개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 그 절반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4장까지 정리를 했어요. 5, 6, 7장인가? 우리가 총 7장까지 있나요? 7장까지 있죠. 5, 6, 7장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4장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저희 조금 나누고 10시 반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어, 우리 블로그 보신 분들 계시죠? 네, 나는 예, 예, 그 여기에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새 책이고요. 지금 여기에 그 순서는 새 책으로 해놨어요. 이 친구가 이제 책의 표지에 이렇게 해놨죠. 그 맨 위에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복잡한 생각은 스마트하게 정리하고 단순한 생각은 아이디어로 창조하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생떠나비 독서 모임에서 2024년에는 복주한 작가의 생각 정리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명쾌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자를 만나고 책을 만나고 저자를 만나고 나를 만나는 그런 과정들과
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읽을까? 거기에 읽고 쓰고 말하기 요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읽고 쓰고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프롤로그에 오늘도 머릿속이 복잡한 당신에게 에, 이렇게 써 있어.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인데요. 정리가 안 되면 아시잖아요. 복잡해지는 거. 우리 요 책에 정리하는 거를 우리 배선숙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해갖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리하실 때. 그리고 인생은 크고 작은 생각 정리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 정리 스킬은 그동안 방법을 알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줄 것이라고 해.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 정리 스킬이 있던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한테는요, 희망을 주고요. 그리고 생각 정리 스킬이 있던 사람에게는 날개를 달아준다라고 이 저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책을 쓸 때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정말 생각 정리가 이런 거야. 내가 쓰고 있는 책이 이런 거야. 그리고 이거를 하면 이런 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좀 어떻게 보면 그 후킹하는 그런 그 방법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장에 우리가 몰랐던 생각 정리의 재발견이 있는데요. 생각 정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 정리를 습득하게 되면 이해력과 기억력, 사고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식의 핵심 내용을 최단 시간에 파악한대요. 그리고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를 높이고 스마트하기 위해서는 생각 정리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정리 스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 정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정리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머릿속이 심플하대요. 그죠? 머릿속이 뭐 복잡하다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의 그 상황들을 보면 머릿속에 생각은 많지만 아이디어로 기획하는 능력이 없다면 실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떠들어요. 근데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되게 박식한 것 같아. 그런데 결과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왜 손을 들고 그래요? 너 뭐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수하는 거예요, 생각, 자수. 생각 정리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 정리를 잘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설계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일장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몰랐던 생각 정리가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뱃쌤이 얘기하는 거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정도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도 머릿속에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이디어로 기획하고 그거를 실제로 퍼포먼스를 성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활용할 거냐. 그거를 이제 이 친구가 도구를 13개 중에서 당신한테 그럼 정말 필요한 도구가 뭐야? 그래서 이 책에 5가지 적어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우리가 이 4주가 끝날 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인문학 책을 읽더라도 이 책을 가지고 그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뱃쌤한테도 아까 전화 왔을 때 제가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우리가 머릿속에 에, 담겨 있는 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끄집어내 볼까라는 거를 같이 한번 책을 이 사람이 저자가 제시해 준 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을 만났어요. 저자를 만나고 거기에서 나를 만나는 것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2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정리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머릿속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머리에서만 계속 도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안 쓰니까 그런. 내가 표현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의 생각을 여기.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있어 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를 내가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뜬구름을 잡아 내려서 그거를 내 캔버스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지식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 뜬구름만 가지고 뭉게뭉게 떠 있는 구름을 가지고 나는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생각정리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활용해야 되고요. 생각정리의 원리. 아까 얘기했죠. 뭐라 하라고요? 일단은 막 배열을 하고요. 그거를 끄집어내고 열하고 정리하고 분류. 분류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눈에 보이게 적어. 이게 그 뭐라 그러는 거야? 아까 제가 음악 얘기하고서도 생각이 안 나요. 나열하는 거. 나열하는 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분류하고 그다음에 배열을 하는 그걸 한번 해보자. 머릿속 생각을 시각화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전두엽이 생각 정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 정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생각 정리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뭐 어떤 도구를 갖고 해요? 라고 하는 것을 복주환 작가가 이 책에서 도구들을 설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뒤죽박죽 머리가 엉킨 아니라 생각을 머리가 요거요, 아니라 준비를 요거. 손으로 원하세요. 머리가 정리하라. 아니라 손으로 손으로 정리하라. 정리하라.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손으로 정리하라. 정리하라. 그러니까 뒤죽박죽 엉킨 생각을 정리하고 문득 떠오르는 아이들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메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손으로 글씨를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타이핑 칠 수도 도구를 있어요. 이용해서. 컴퓨터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머리로써가 타이프를 칠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쳐야죠. 뭐 요새는 뭐 좋아져 갖고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손끝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 머릿속에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하라고 해요.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다면 디지털 도구와 아날로그 도구를 함께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얘기하자면 생각 정리 도구가 곧 당신의 능력이라고요. 내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생각 도구를 발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스마트해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마인드맵이 필요하면 싱크와이즈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 정리 원리를 이용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라고요. 그리고 이 나열, 분류, 배열을 하기 위해서 나열하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으로 생각을 정리하라고. 우리 그 습관 챌린지에서 독서 습관 챌린지에서 모닝 퀘스천이라고요.
여기 질문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독서 챌린지를 해왔는데요. 여기서도 이 북주한 작가의 생각 정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이에요. 이 뒤에 한번 사장이가 가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장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생각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고 도구를 활용하고 원리를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스마트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첫째 로드맵이 있는데요. 어, 컨설 생각 컨설턴트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생기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자주 펼쳐보라고요. 생각 정리 스킬 로드맵. 첫 번째가 만다라트예요.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다라트. 생각을 부르는 생각라고 부르는 생각 도구인데요. 만다라트는 종이 한 장에 아시죠? 저게 81칸이 정해져 있어요. 9칸짜리가 9개가 있어요. 9고 80일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핵심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독서 전문가가 될 거야.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FP가 될 거야. 그러면 최고의 FP가 맨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 박스 나머지 그 8칸에다가 그 핵심 꼭지들을 적고요. 그 8칸의 꼭지가 나머지 8칸의 핵심에다가 그 꼭지에 적고 각 꼭지에 나머지 8개씩 그 꼭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나트 장점은요. 한 페이지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총 99, 81개인데요. 거기에 9개를 빼면 80, 아니 72개, 72개죠. 72개의 꼭지 키워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틀의 공백을 메우고 10분, 심리가 작용해서 이거를 채우게 된다고 얘기해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만다라트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만다라트를 그냥 몇 분 안 했는데요. 몇 분이 그 같이 안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본 분이 계셨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고요. 네, 우리 김민수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마인드맵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마인드맵은 생각의 지도, 마인드 맵이에요. 생각의 지도라는 뜻으로 업무 학습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전내사고 기법이라고 해요. 어, 그 일반적으로는 엑스마인드나 알마인드를 가장 많이 쓰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이나 저희 쪽에서는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싱크와이즈고요. 저도 10여 년 전에 싱크와이즈로 제가 2011년, 12년도에 아이들 수업에서 아이패드에다가 그 한 과목을 싱크와이즈로 다 만들어가지고 TV하고 아이패드하고 TV하고 연결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했던 마인드맵을요, 최근에 3년 전에 돈 주고 다시 배웠어요. 저는 그때 쓰고 그 뒤로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업을 위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런데 이게 정말 전내 사고기. 왜냐하면 마인드맵이 이 뇌의 구조, 방사형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토니 부잔이라고요. 영국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활용하면 중심과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전체상 구조를 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저하고 1대1 코칭 해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막 그 흩어져 있는 생각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 정리 스킬, 아까 나열,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나열, 배열, 분류인가요? 이런 거를 분류, 배열인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거를 그 1대1 코칭을 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정확하진 않지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 내용들을. 어, 그리고 이 밑에다가 빨갛게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빨갛게. 이 책은 요 페이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에 스티커도 달아놨지만 그렇게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 이 책은 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3의 로직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what, why, how라는 로직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질문이 진짜 뭐 1분 만에 100개의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 1인 기업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1인 기업 하면 제가 한동안 영상을 1인 기업에서 10분 경영 그 김영환 교수가 하는 10분 경영 항상 1, 2, 3를 해요. 그분은 어디 가도 1, 2, 3예요. 기업 강의를 가도 1, 2, 3래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하시라고. 어디 가든 1, 2, 3예요. 저도 그래서 1, 2, 3를 많이 하는데 어, 여기에서 3 로직 트리라는 게 3이라는 숫자가 가진 힘을 활용해서 심플하게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 숫자상 오래전부터 우리 생각 완전한 숫자에 자리 잡았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서당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들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하면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오랫도록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세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예. 원, 투, 쓰리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즐겁게 읽고요. 그리고 한 줄만 읽고요. 한 문단만 읽고요. 1분만 읽으세요. 그럼 독서 습관 만들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책을 완벽하게 내 것을 만들고 그걸 갖고 성과를 낼 수 있려면 이거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책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저자를 만나야 되고요. 세 번째 자신을 만나야 돼요. 그래 인생이 변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퍼드 졸업식 축사에서 세 가지 얘기했대요. 처음엔 점의 연결, 두 번째 사랑과 상실에 대해, 세 번째 죽음에 관한 것. 이거 되게 명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왜 3의 법칙일까? 책에서는 그래요. 3회는 완성이라는 의미. 또 임팩트가 생긴다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기억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3 로직 트리는 what 트리, why 트리, how 트리. 이거는 어디에다가 적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면접도 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홍보 마케팅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제 주위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넘치는 편입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거를 통해서 경험, 탁월함, 또 조직원들과 융화를 이렇게 만들 거. 작년에 제가 그 충남 융화본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취업 그 관련 강의 준비하는 자기소개 쓰고 어떻게 면접 준비하고 할 때 제가 한 4시간 정도 특강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작년에. 그때도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어, 그때도 항상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보다 요거 세 개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이 로직 트리가 what,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그게 이제 내 업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내가 뭔가를 글을 쓸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내가 왜, 무엇을 써야 되지? 왜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한번 책을 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조금 거시기 하죠. 그래도 한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순한 생각을 아이디어로 기억하는 방법. 기획은 곧 생각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이란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예, 기업이 이분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말 자체가 기획을 업으로 삼는 게 기업이래. 기획을 업으로. 그래서 기업이라고. 기획은 큰 그림이고 계획은 세부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대요. 니즈와 원추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즈 욕구와 원추 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건데 니즈는 원추가 니즈를 포함하는 건가요? 우리 김민숙 선생님. 영어에서 원추가 니즈를 포함하나요? 니즈가 원추를 포함하나요? 글쎄요. 니즈는 욕구고 원치는 원하는 거. 이걸 포함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포함 니즈와 관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아, 원추가 이를 원하는 거? 감싸고 있다라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영어의 뜻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잡스의 발명품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과 원했던 것을 예측해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 제가 여기 아이폰 1을 사신 분 계신가요? 원 써보신 분 계세요? 아이폰 첫 번째 나온 거. 제가 아이폰 1을 썼어요. 아이패드는 2를 썼고요. 아이패드는 왜 2를 썼냐면 갤럭시 탭을 기다리다 결국 그 아이패드 2를 싸가지고 수업에도 아까 적용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조금 그 이쪽에 얼리 어답터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가끔 혼나기도 했어요. 막 새 제품 나오면 그 뭐라는 거예요 이거 미리 예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예약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는데요. 전에는 항상 쫙 먼저 나오는 거 했는데 애플폰도 제가 가장 먼저 샀어요. 그 원을 사가지고 쓰다가 2로 안 바꾸고 갤럭시로 갈아타서 지금까지 갤럭시 왔는데요. 이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하면 휴대폰에다가 인터넷을 넣을 수 있고 카메라 기능을 넣고 그거를 MP3처럼 듣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완전히 스마트 시대로 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계 시장을 점유했던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했던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아니 핀란드의 노키아였었잖아요. 근데 애플을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먼저 냈대요. 근데 애플의 그런 생각들, 미친 생각들을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잖아요. 지구상에서. MS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획을 위해서는 니즈와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고. 그 기회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가슴 찔리는 사람들 많죠. 내가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 부서가 왜 옆에 있는 부서보다 실적이 떨어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지역의 문제일까? 아니면 각각의 역량의 문제일까? 아니면 도구의 문제일까? 리더의 리더십의 문제일까?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획의 방향성이 무너진다. 이 친구 책을 참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갖다 놓고 잘 썼어요. 그 머릿속에 생각이 모두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생각 중에서 차별화된 생각, 쓸모 있는 생각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든 걸 생각에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했어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생각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도구가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아시죠?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그래요. 질보다 양. 그리고 한 얘기를 해도 비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참 재밌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은 말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인 스토밍이 있는데 브레인 라이팅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밍은 말로 막 하고 누군가 정리해 주는데 라이팅은 자기가 생각을 쓰는 거예요. 생각을 쓰고 옆 사람한테 넘겨줘. 또 옆 사람한테 넘겨줘요. 이게 페이퍼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기록지에 주제와 관련 생각나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쓰고 3분 내지 5분 후에 옆에 있는 참여자의 기록지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계속 적어 나가는. 그리고 평가는 바로 하라고.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있는 게 식어버린다. 결국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퀘스천 맵은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질문의 지도라는 거예요. 질문의 지도.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멈춰섰던 두뇌를 활성화시키고요. 창의성과 상상력이 원천이고 하면 원하는 답을 얻는데 아유 멋진 얘기예요. 우리 이거 이민기 교수님하고 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결국 질문하면 이민기 교수님 그러잖아요. 답을 피할 수가 없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들어낸다. 나쁜 질문은 나쁜 답을 만들어낸다. 질문은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정리해준다. 생각은 질문을 통해서 열리며 반대로 질문한 만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패턴을 발견해야 되고요. 질문의 공식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아마 그 업무에는 좀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어, 육어원칙, 동사가 된대요. 공책은 언제 사용하는가? 육어원칙, 공책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공책은 누가 사용하는가? 공책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공책은 왜 사용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육어원칙은. 그러면 공책은 언제 쓰는가? 공책은 어디서 쓰는가? 공책은 누가 쓰는가? 공책은 왜 쓰는가? 동사가 바뀌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의 공식을 바꾸라고. 100개 이상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 육하 원칙의 동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 육하 원칙에 앞에다 동사를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질문은 주어 동사 육하 원칙.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와요. 재밌어요. 코끼리하고 수박하고 원래 수박하고 마우스라는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말이 돼요? 코끼리는 수박을 먹으면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코끼리는 수박을 굴리며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쿠키스는 수박을 먹으며 언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코끼리는 수박을 먹으면 어디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매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브레인스토밍이 그렇게 하듯이 질문은 여기에 보면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창의적인 사람은 가장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지금의 애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잡스의 엉뚱함이다. 테슬라가 지금의 테슬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죠? 앨런 머스크의 앨런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엉뚱한 발상 때문.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여행을 시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1점 맵은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생각을 확장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기획서 작성법, 뭐 하여간
기획은 머리를 시작해서 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또 독서 정리 스킬도 이런 세 단계가 있고요. 인생 정리 스킬도 이런 3종 세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책에 보면 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에 보면 로드맵, 만다라트, 마인드맵, 저기 3 로직 트리,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아마 그 네 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퀘스천 맵, 한 페이지 기획 작성법, 그다음에 일기 쓰기, 인생 그래프, 버킷리스트. 이런 총 열 몇 개죠. 이것을 어떻게 그 나한테 필요한 도구가 이것 중에서 뭐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책 65쪽에 있어요. 거기에 도구의 종류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생각 정리 스킬 로드맵이라는 2장 아니 3장 1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못 들어왔을 때 우리 밖에서 보고 시켜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요거는 요거를 만들기 전에 우리 46쪽에 있는 생각정리 원리를 가지고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열하는 거를 해보고요. 그 나열을 우리 이제 배열하는 거는 도구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통해든지 아니면 로직 트리 저기 3 로직 트리를 통하든지 이런 거를 도구를 활용해서 배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네.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그죠? 중간에서 말을 끊어야 제가 지금 짧게 했는데, 어, 하여간, 이 책이, 저는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서 더, 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읽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혹시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면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 도구를 이용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구를 위한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럴 수도 공부를 있겠네요. 하려고 그죠? 보면 이제 책상 정리를 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상을 막 정리하다 보면 이제 공부는 뒷전이고 이 책상 정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맵 같은 걸 할 때도 그 내용보다 이 맵을 어떻게 좀 예쁘게 꾸며볼까라든가 어떻게 또 음, 잘 만들어 볼까? 약간 이제 그렇게 이제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을 때 물론 내용은 좋은 형식에 담아야 되지만 또 그 형식에 너무 또 치중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치장을 위한 되게, 치장 되게 이런 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가요.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갖고 삼천포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삼천포로. 성과가 나다 보니까 엉뚱한 성과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을 통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책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주인수 선생님. 돈 안 들었어요. 손을 안 들었대요. 돈 안 들었어요. 그냥 시킨 거예요. 손 든 거 아니고. 아, 이렇게 하고 쳤어요, 있었잖아. 턱. 꽉 소심하게 찼어. 저요. 저요. 어쨌든 저도 배 선생님처럼 제가 이걸 잘 사용을 못하니까 이걸 헬레다가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고. 아직까지는 이거 도구를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아직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헬레다가 저도 하다 말고 한 게 해다 보면 진짜 내가 해야 될 다른 거를 못하고 여기에 어, 이거 만드는 데 시간을 다 뺏기는 것 같아서 안 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겠죠?
응.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1인 기업 그 공부를 할 때 김영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를 한다고 있잖아요. 배우로 쫓아다니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그거 매일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 이런 말도 있어요. 책에 보니까 글쓰기 수업을 듣지 말고 글을 쓰라고. 맞아요. 그게 아, 답이에요. 그게. 정말. 그게 답이요. 그게 제가 답이고.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되게 도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기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든가 이거 재밌겠는 그렇죠. 거라든가 이렇게 자기한테 어, 와닿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 이런 거 마지막 네, 수업 시간에는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로직 저기 쓰리 로직 트리만 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왜 why how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주인 선생님 웃음에 관한 그런 저기 나열을 한 10개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각각의 그 쓰리 로직 트리로다 그냥 손으로 적어도 되잖아요.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승 강의라 A라는 우승 강의라 하는데 그럼 그것을 무엇을 하지? 왜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것만 적어보는 거야. 그럼 10개를 적으면 몇 줄이 되는 거예요? 30줄이 나오겠죠. 그죠?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요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다라트가 아니라 싱크와이즈 할지도 모르는데 싱크와이즈 배운다고 다운받아 놓고 설치가 안 돼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고 또 난리 치다가 로그인이 에이씨 안 내가 된다고. 이거를 왜 해? 그래고서 포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글쓰기 하시는 분 중에 이게 싱크와이즈로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해가지고. 저도 목차 잡을 때 싱크와이즈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싱크와이즈로 해가지고 목차 딱 잡으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글로 확 보내가지고 한글에서 글 쓰는 그런 경우 쓸 때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강의하고요. 글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기도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손으로 쓰는 거예요. 자판이 그 휴대폰 우리 가장 이미옥 선생님 가장 잘하시는 거. 우리들이 컴퓨터로 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걸 더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미옥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이 컴퓨터 안 되는 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예, 블로그에 엄청 많이 써놓으셨잖아요. 저는 제가 컴퓨터 처음에 자판에, 예, 컴퓨터 자판에 가면 글이 안 써져요, 저는. 진짜 글이 안 그러니까 써져요. 그리고 딱 스마트폰 잡고, 요즘에 저는 펜 대신에 터치폰 그거를 자주 그거 다이소에 가니까 1,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터치폰. 그거를 몇 개 샀어요. 가방 안에 넣어놓고, 폰에, 학원에 넣어놓고, 뭐, 식탁에도 넣고, 그거 글 쓰거든요. 글을 그래서 저만의, 애들 네. 아빠한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최신폰 요새 삼성 S24 AI 폰 나왔잖아요. 아, 최신폰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512기가짜리로 선생님은 이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 크게 나오는 거, 그거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펼치는 거. 책처럼. 알았어요. 저는 오늘 생각, 이거 보면서 되게 와닿는 게, 우리가 왜 시각화라는 그 말이 되게 와닿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수도 없이 네. 막, 근데 메모고, 근데 그리고 막 한 문장, 그러면 그 문장이 욕심나서, 근데 적어 놓고, 막 휘릭 날아다니고 난리 버꾸를 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생각 정리하라 이 말에서 정말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내용을 끄집어내야 되고 끄집어낸 걸 정리해야 되고 또 배열, 생각의 그 우선순위를 적어라. 이 말이 되게 오늘 와닿거든요. 저 그냥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 이게 뭐야 그냥 그렇지 그냥 뭉텅그리로 듣다가 그 내용을 몇 줄만 읽어보니까 결국 끄집어내고 시각해야라. 저도 이제 그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뭘 하려고 했다가 적어 놓으면은 그게 안 보이면 아무 생각이 없어. 정리가 안 음,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보고 이거 완성될 때까지 일을 붙여놔야 되는데 또 오늘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럼 또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리가 안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생각 정리 스킬을 읽고는 뭔가 글 적은 거를 정리한 것부터 내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오늘 저는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라. 이거를 제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명혁 선생님 지금 블로그에 글이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수백 그걸 개요? 2천 갖다가 개가 넘어요, 2천 개가. 2,000개, 2,000개, 수백 개가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수천 개인데, 예, 일만 그걸 시간이 갖다 넘었는데 수천 나열하고, 예,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만 해도 바뀌는 거. 음,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되게, 저도 그것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 많이 써놨다고. 네. 그 제일 먼저 오늘 네. 수업을 받으시고 나서 핸드폰 앨범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꽃은 꽃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서류는 서류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뭐 하나 우리 또 찾으려면 이제, 다 찾아야 돼, 다 예, 찾아야 돼. 우리, 아이고, 그렇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또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일단 하고요. 휴대폰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휴대폰 정리하다가 인생 쫑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것도 해야 되네. 집중하자고요. 우리 그거 한다고 또 제가 가끔 그래요. 이게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그 컴퓨터 저희 폴더 정리하다가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네. 아, 저는 또 그 세계가 하나라는 거. 모든 게 진짜 우리가 뭐를 해도 세계가 그거 세 가지 말하는 거 너무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음, 네. 우리 김민숙 선생님 지금 어디 연수 가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연수 갔다가 오늘 결혼식 갔다가 완전 와가지고 뻗었어요. 그러고 좀 잤다가 일어났어요. 아, 여기 우리 이 책은,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책은 없어서 저는 스마트폰 저기 밀리의 서재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중인데, 예, 오늘 한 부분에서는 질문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예, 항상 뭔가를 할 때 이 질문이 왜 필요한지 요거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질문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좀 항상 이 질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 주어 육하원칙 동사에서 공책은 언제 사용하는가? 근데 여기에 아까 주어를 더 넣어가지고 주어 플러스 주어 육하원칙 동사 그렇게 해서 코끼리는 수박을 먹으며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코끼리는 주어이고 또 다른 주어는 수박을인가? 수박을은 목적어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막혀 있어요. 왜 주어가 두 개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하는지 그냥 목적어를 주어 그냥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가? 예시 좀 알려주세요. 주어 동사 육하원칙. 예. 그 안에 책을 읽어보시면 그 파트에 읽어보시면 그 아, 설명이 조금 더 네네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그 이게 이제 직업병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문법을 모르면 문법을 모르면 우리 김민숙 선생님 같은 질문을 안 해요. 근데 김민숙 선생님은 예, 그 언어 선생님이잖아요. 이게 연세 그러다 여기서 보니까 말하는 죄송한데 예, 주어를 어쩜 표현을 잘못한 거 명사를 주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코끼리 그렇게 생각할 주어 수도 있어요. 명사를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그다음에 주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이렇게 가고 뭐 이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명사, 동사, 그다음에 시간 뭐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김일수 선생님이 얘기한 그게 목적어가 아니라 그거를 똑같이 주어라고 본 거냐.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명사로 넘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명사가 보면 클리어하네요. 네. 이분은 주어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목적어라는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뱃쌤이 얘기한 것처럼 명사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저도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몇 개의 사례는 있지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벌써 35분 됐습니다. 일단 이제 좀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그 책을 읽는 이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렸던 건 날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아까 뱃쌤이 그 제안해 주었던 그 이야기, 우리 생각 정리 도구를 저희 옛날 책은 65쪽이고요. 생각 정리 스킬 로드맵 3장 1절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5개 이 도구 중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생각 도구는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 마인드맵, 두 번째 만다라트, 세 번째 퀘스천 맵, 네 번째 독서 리스트, 다섯 번째 인생 그래프.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자 해서 마인드맵을 생각을 했고요. 만다라트에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자라는 개념에서 퀘스천 맵은 그러면 그거 세워진 목표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독서 리스트는 요거는 이제 별개의 독서 리스트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다 하지 말고 그중에서 나는 질문에 대한 걸 한번 해보겠다. 나는 어, 만다라트에 그 한번 81개의 박스를 한번 채워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 가지씩만 우리 4주차가 지난 앞으로 3주 뒤에죠. 그때 만날 때 그걸 가지고 한번 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라고 하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아무도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좋습니다. 같아서. 우리 김혜지 네. 선생님은 보험을 하시니까 고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 사람을 정해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파트에 만다라트 책 부분을 좀 읽으면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저희 네, 읽다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예. 만다라트 쿠팡에 바로 뒤졌더니 있더라고요. 예, 그거 사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다라트 사도 되는데요. 출력지도 많아요. 여기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예, 예, 이 예. 안에 있는 것만 해도요.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책을 사서 보셔도 괜찮아요. 책을 사서 봐도 되는데 아, 책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만다라트 칸 채우는 게 만다라트에서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거 그거 그걸로 저거 사지 있어요. 아니에요? 마시고요. 근데 그거 사지 그냥 출력 마시고요. 받을 수 있어요. 출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만에 그거 하나만 저 올려주세요. 저 뱃쌤이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 옛날에 쓰지 마시고요. 인터넷 그 올라와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아, 옛날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게 블로그로 딸려온 그 만다라트도 있는데 그죠? 맞아요, 맞아요. 캔바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캔바에 해도 만다라트 좋아요. 없을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아, 뱃쌤이 그런 좋네요. 건 또 감사합니다. 전문가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걸 만드는데 좀 신경을 쓰자고요. 책이 없어서. 네. 아니 그려도 돼요. 맞아요. A4 용지에 그려도 되는데요. 엑셀을 다루실 줄 아니까 엑셀에다가 81칸 만들어 놓고요. 그거 저기 쫙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40분 안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저희 독서 모임에는 대문을 닫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인숙 선생님이 아까 인사 안 했던 분 한번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그거 안 김혜지 했나요? 주인숙 김미수 선생님도 안 선생님. 했고 그 아, 김미숙 선생님도 안 했고 박성혁 교수님도 안 했는데 박 교수님 어디 가셨어요? 같은 집인데 하도 집이 커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못 찾겠어요. 저희 김미수 선생님은 반갑네요. 저희 시흥시 정왕동에 살아요. 학부모세요, 학부모? 아니, 아, 네, 아니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학교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으신 거 보니까 시흥 사람 맞네요. 네, 네. 저는 나 어떻게 군포시에 살고 알았지? 나 있고요. 그랬네. 대곳, 그러니까 대구시. 아, 네, 저는 만다라트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군포시에 살고 있고요. 50대이고, 그다음에 애들은 3명이고,
그렇습니다. 이름은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셋이요. 3명 반갑습니다. 손들어. 아, 여기요. 벌써 삶의 원리가 나왔어요. 삶의 원리. 아, 아,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 살고 있고요. 어, 3년 후면 정년 퇴임을 하고 있는 직장 24년 차 직장인이고요. 또 지금 현재 또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로도 글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강사 겸 작가 겸 직장인입니다. 네, 주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옥 교수님 소개 잠깐 해주시고, 저희 주인숙 선생님한테 마무리 좀 맡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하울링이 나가지고 계속 거실에 나와서 있는데 제 얘기 들리나요, 혹시? 네. 네, 아, 들려요. 네, 그래서 거실에 나와갖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소개 하라 그랬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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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저는 여기 노원구에 살고 있고요. 서울 노원구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해피꿈클럽이라는 전략 독서엔 강의엔 책쓰기 3박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네, 우리 어, 선생님들도 이제 책쓰기 강사, 또 양성도 하고 있고, 작가 양성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또 시니어를 위한 그 강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책을 쓰고 있고, 이것저것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시간들이 또 많이 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요즘에 시간들이 막 조금 뭐라 그럴까, 시간에 구애받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오늘도 많이 시간이 또 구애받고 들어와가지고 정신없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또 이것저것 아까 듣고 이렇게 하는 중간중간에 잠깐 예, 전화 통화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아까 자기소개를 못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먼저 찍고, 우리 주인숙 선생님,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네, 장면 원장님, 어려우신가 보나요? 예, 예,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주인수 선생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딸 아비 독서 모임 마무리 웃음 대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입으로 사람이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 사람. 사람, 네, 입이 닫혀요. 사람 할 때는 우리 입이 닫힙니다. 다음에는 사랑 해보세요. 사랑. 사랑, 랑, 사랑 하면 입이 열리거든요. 어, 사람, 사람은 사랑으로 어, 마음을 열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마음과 입을 열면서 함께 생자납이랑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시라고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사랑하고 입이 열렸으니까 입이 열린 상태로 한번 사랑의 웃음을 날리고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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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7시에. 네, 네. 주말이라서 못 뵀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